기사 좀 띄워주세요. 나 몰랐는데 이것도 처음이 많아 이렇게. 아니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 안 한 게 처음이라서 사실 놀랐어요. 원래 항상 국회 특히 야당하고 대통령하고 항상 싸워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꼭 왔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안 가셨네. 88년 13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부터 하면 이번이 이제 10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9번은 당연히 국회 대통령 오셨다 이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안 가신 거지. 안 가신 거죠. 일단은 뭐 큰 틀에서 평가는 저는 굉장히 자꾸 제가 누가 그랬대 너 좌파하냐 나 자꾸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실. 안 가셔서? 네, 그러니까 왜 안 가셨는지도 알 것 같고 왜 화가 나는지도 알 것 같고 다 아는데 그래도 정치라는 게 감정으로만 하는 건 아니니 그래도 한번 가셨으면 더 멋있고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 좀 들어요. 저는. 대통령이 흔쾌히 가실 만한 상황이 됐어야 하는데 일단 아쉬운 감정이 먼저 들고 저는 일단 아쉬운 감정은 일단 들어요. 일단 이제 대통령실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거죠. 갔는데 뭐 다 여야가 이제 한 목소리로 뭐 입장이 어떻게 됐던 간에 그래도 박수도 치고 뭐 악수도 하고 뭐 대충 이런 원래 좀 그렇잖아. 겉으로는 그래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민주당이 안 하잖아요, 그거를. 지난번에 시정연설 때 그렇죠. 다 박수 안 치고 멀뚱 또 가서 악수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막 쌩까고 자랑하고 올리고 SNS에. 김용민은 뭐라고 했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물러나. 그만 두셔야죠. 이제 그만 두셔야죠. 그러니까 그걸 당하면 뭐 대통령이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에 영수회담 할 때도 이재명 대표 갑자기 이걸 꺼내가지고 A4 동안 하고 꺼내서. 이런 뭐라고 그러지? 돌발 상황을 계속 만든단 말이야. 그 돈 없는 행동이나 그런 돌발 상황이나 자기들이 플러스 될 만한 것만 하고 대통령은 사실 좀 어찌 보면 약간 뻘쭘하게 만드는 상황들이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아니 우리 당 당대표 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데 뒤에서 땅 대표 하면서 웃고 야유하고 한동훈 대표 장관할 때 거기서도 또 막 야유하고 그렇지. 오죽하면 정청래 의원은 여기가 야구장인 줄 아세요라는 얘기 했잖아요. 정청래 얘기해버렸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그럼 그것 때문에 안 오냐 그게 아니라 그만큼 국회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산 입장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맞다 틀리다보다 용산의 입장을 이러한 국회 상황이 개원식을 하고 국가 원수가 참석을 해서 이걸 축하하고 하는 게 이게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용산은 찾는 과정에서 결국 불참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일단 용산 입장을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왜 안 오셨는지는 알 것 같다는 게 이제 형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들이 일단 1번이고 또 하나는 요즘에 자꾸 이제 계엄 얘기하고 이따 우리 자세하게 하겠지만 계엄 얘기하고 그리고 어쨌건 계속 특검법 뭐 거부권 해서 올리면 뭐 여야 합의안하고 야당이 혼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불쾌감 불편함을 표시한 게 아닐까. 그것도 뭐 다 포함이 되겠죠. 역으로 어떤 정부 행사에 국회 대표로 뭐 의장이 가거나 뭐 야당 대표가 가거나 안 갈 거예요. 지난번 광복절 행사 봐요. 안 왔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 그것도 그렇죠.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왜 안 해? 그러네요. 근데 다 상대적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은 비판도 하실 거고 왜 안 가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 당연히 안 가야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양쪽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민주당은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는 건데. 광복회가 주최한 효창 공원 거기서 거기 했나? 갔죠. 거기서 하는 행사에 야당은 다 갔잖아요, 그걸로. 그렇죠. 그걸 왜 얘기 안 하냔 말이에요. 당연히 그때도 완전히 관례를 깨고 광복절 행사에 전혀 참여 안 하고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건 몇 번째겠어요? 그건 처음 아니에요? 광복회가 65년에 생겼으니까 그건 어마어마하네요. 딱 60번째네. 여기는 10번째 중에 딱 한 번. 그러니까 60분의 1과 10분의 1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생각하면 오죽해서 오늘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논평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거 보면 대통령실이 지금 현재 국회 특히 이제 야당에 대한 거의 불쾌한 정도의 감정
이런 것들을 내고 그것 때문에 오지 않은 거는 이해가 되나?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좋은 쪽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오는 게 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어요. 그 아까 좀 그 아쉽다는 생각에도 표현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 59년 동안 오던 거를 안 간 민주당이 더 잘못한 거냐? 음. 9번 왔는데 10번째 안 온 대통령이 더 잘못한 거냐? 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참 정치권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송구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뭐 여기서 네. 뭐 누구를 뭐 실드치고 누구를 공격하고 하는 네. 그런 입장이 못 돼요. 그 건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가끔 여기 보면 저희 와수다 시청자분들께서 노선을 정해라. 너는 누구 편인지 자꾸 이러시는데 노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대표 편이냐, 윤석열 대통령 편이냐, 뭐 아니면 뭐 오세훈 시장 편이냐, 뭐 이런 거 맨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설명. 그렇죠. 네. 저희는 뭐 전국구니까요. 네, 전국구고 그리고 또 형님이 어쨌건 또 대변인이시고 또 너무 한쪽 뭐 이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기본은 당의 입장을 하는 대변인이고 당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더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고 이해시켜 드리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방송을 나가고 제가 활동을 하는데 저라고 뭐 당 입장이 100%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직 생활하는 없지, 사람이. 없지. 자기가 오너인 회사도 자기 마음대로 안 굴러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선에서 저희가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회 이 다수가 너무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이 상황. 지금 4년 넘었죠. 그리고 그렇죠. 20대 국회 말부터 또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한 6년 정도 보는데 2018년도 이후로 지방선거 저희가 폭망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 트럼프, 싱가포르에서 만난 그 이후부터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6년 동안의 세월은 적어도 국회 상황은 정말 목불인견이다. 최악이죠. 예. 이제 저는 여야 그 대표 회담 모두 발언부터 봤어요. 저도 또 이게 또 하필 또 봤네. 또 텔레비에 딱 틀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저는 약간의 기싸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당연히 있죠. 일단 기사 좀 올려주세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쪽을 한번 꽝 한번 하고 국회의원 특권 없애자. 근데 그게 너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같아서 약간 조마조마했어. 그랬더니 바로 또 이재명 대표도 바로 들어와서 또 봤더라고.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아유 들어가서 얘기가 쉽지 않겠는데 전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뭐 형님도 아까 뭐 잠깐 언급했지만 뭐 11년 만에 열렸다는 이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평가는 어떠세요? 일단 정치 복원이라고 저희가 단어를 쓰는데 정치 복원. 여야 대표가 이 갈등 상황에서 그래도 만나서 서로 마이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국민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예의를 갖춰서 동등한 자리에서 같이 같은 시간에 이거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만남의 의미. 한동훈 대표 입장 먼저 말씀드리면은 정치 경력이 상당히 얇잖아요. 일천하잖아요. 얼마 안 됐으니까.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당의 당 대표가 됐고 그동안 한 달 정도 됐는데 도대체 뭐를 했지 하는 중에 딱 대중에게 이미지를 각인시켰죠. 이재명 만나는 거 보니까 역시 여당 대표가 맞구나 하는 뭔가 확인시켜주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작업. 만나는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한테 굉장히 유리했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뭐 생중계 뭐 이런 거는 또 사소하지만 그것도 플러스가 될 만한 요인이었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의를 빵 내린 거죠. 정의를 내렸다. 국회의원 특권 내리기도 이분하고 관계 있는 거고 사법 시스템 1심 뭐 2심 3심 나오면 판결 승복하세요. 승복하세요? 이것도 이분한테 관계 있는 거고. 그리고 법원에 재판 받을 때 세비는 좀 그렇지 뭐 중간에 반납하시든가. 뭐 이런 거 다 여기에요. 다 여기. 그걸 굳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약간 자꾸 조마조마했어요. 이씨 그리고 업고 나갈까봐. 그거 어쨌든 심리전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뭘 얻었느냐? 이재명 대표 굉장히 좀 비상식적이고 너무 세고 지난번에 공천 학살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뭐 했는데 그래도 대화로 나오긴 나오네. 이게 큰 거예요. 그렇지. 한동훈 대표랑 만나주네. 안 만날 것 같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양쪽 당의 지지자들이야 뭐 당연히 어떤 상황이든 하지만 이제 이 소위 센터에 있는 분들
여기도 왔다가 절로도 갔다가 약간 이제 당에 대한 지지도가 좀 약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대한 이미지 메이킹은 양쪽 다 된 거죠. 된 거네. 예, 된 거예요. 아, 그런 의미가 일단 있다. 그리고 꽤 길게 했어요. 아니 원래 7분씩 하기로 했다가 네. 민주당이 3분만 늘려달라 10분씩 하기로 했는데 네. 한동훈 대표 13분 하고 네. 저 이재명 대표는 19분을 했어요. 아, 그 너무 길더라고 둘 다. 아니 3분 더 달라고 그러도 12분을 더 하면 어떡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길게 한 건 어쩔 수 없고요. 네. A4 용지 안 끄는 게 저 갑자기 돌발행동 안 한 게 어딥니까? 거기서 막 퍼포먼스하고 뭐 갖고 오고 뭐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기 뭐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일단 성공을 딱 거기서 모두 발언 날리니까 이쪽에서는 난데없이 이제 또 개업 얘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모두 발언에서 개업 얘기한 거를 제가 사실 제 좀 놀랐어요. 생각으로 이재명 대표 그 화법이 있어요. 의혹을 제기하고 그거를 사실로 전제한 다음에 발언을 하더라고. 아, 자, 맞죠. 체포 구금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독재 아닙니까?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네. 앞에가 빠졌죠. 그게 사실이라면 뭐 이런 아, 말을 붙여줘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요. 되게 사소한 것 같죠. 맞아, 대중은 맞아. 이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게 돼요. 아, 머릿속에 그거밖에 맞아요. 없구나.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한동훈 대표에게 좀 물어보고 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독재 국가라는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야 그렇지. 되는 얘기죠. 근데 걷다 대고서는 이걸 사실이면- 사실로 딱 전제로 하고 이거 완전히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전부터 해왔던 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법이 상당히 대중적이지 않다. 그 약간 선동용 화법이라는 제가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또 많은 청계천에서 대중들이 발언할 때 그랬어요. 그거 사실이구나 박근혜 이렇게 대통령 때. 생각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부에게는 시원할 수 있으나 전체를 포괄하기 에는 상당히 부족한 화법이다. 이거 민주당에서 진짜 알아야 됩니다. 네. 수십 건이 있어요 사례가. 많죠, 네, 많죠, 늘 그래요, 많죠. 늘.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개업 얘기가 그래서 나오면서 지금 이게 계속 오늘까지 이제 주요한 이슈가 이제 정치권의 이슈가 돼버리긴 했는데 일단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의료 관련해서는 어제 안건으로 안 삼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할 수가 없게 초반에 질러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국회에서 뭔가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그게. 없고 네. 이제 국회에서 뭐라도 의견을 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두 분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어제 두 분이 얘기했었던 네. 이 연휴 대비해서 아주 물샐 틈 없이 이거 해야 된다.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똑같이 오늘 대통령께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군의관 배치부터 시작 공보위 군의관 배치 계획 그 다음에 연휴 기간 동안에 의료기관이 뭐라고 할까 운영을 하게끔 네. 그래서 지정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뭐 보건복지부 장관 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대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건 제 생각인데요. 네. 정부에서도 이제 인식은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고 이게 있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하고 있다. 이거 문제 터지면 큰일 난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인식 자체에 대한 팩트에 대한 이 접수는 똑같다. 네, 지금 그 단계까지는 간 걸로 보여요. 아유 진짜 깝깝해 죽겠네 정말. 진짜 아유, 나도 힘들어. 형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어 선택 정말 예술이다. 그러니까, 팩트에 와, 대한 그래서 접수라니 내가 세상에. 지금 형을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 야 진짜 말 잘한다 이 생각. 진짜 내가 목말라. 그러니까 근데 어제 이제 뭐 약간의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또 첫 논평들이 이제 그 뉴스에 그때 많은 분들이 출연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 있다가 마지막에 딱 끝나자마자 뭐 이제 대변인들 네. 또 논평하고 뭐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대부분 실망스러운 반응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뭐 왜 했냐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네.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8월 18일 되자마자 물론 대표 쭉 해왔는데 뭐 바로 그냥 하는 거지만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민주당 쪽 계신 분들 좀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전하고 좀 많이 이 상황이 다르답니다. 뭐냐면 본인이 연임한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부담이 있대요. 아, 그건 부담이 될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세게 학살을 했잖아, 공천 학살을. 그렇죠. 거의 뭐 숨통을 다 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변하겠다고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기의 이기를 다 구상하고 이제 가는 와중에
덥석 그냥 자기가 한동훈 대표 만나자고 갖고 만나버렸죠. 근데 중간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체력적으로 막 전당대회까지 막 하고 난 맞아. 다음에 막 해서 별로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준비가 없었다고 봐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이게 칼날을 벼리고 왔으면 뭐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의료대랑 관련해서도 2026년 대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저기 증원하는 거 일단 그거 말고 또 다른 뭐 대안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한 건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뭔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캐파가 부족해진 거지. 재판도 가야 되고 이거 전당대회도 할 게 많아. 있었고 자기 전당대회 하느라고 빈 동안에 정청래가 혼자 막 왕처럼 해가지고 청문회 막 해가지고 그 난리 쳐놓고 최민희랑 같이 엄청 지금 정청래 찍혔다는 거 아니에요. 눈을 못 마주친대. 아 그래요? 그걸 되게 싫어한대요 이재명 대표가.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 저 말도 안 되는 청문회 막 하고 나가서 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고 그렇죠. 뭐 발언권 안 준다고 그렇지. 박규태 가고 싸우고 그거 좀 되게 불편했잖아요 보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대 이재명 대표가. 근데 그런 정청래가 자기도 튀려고 자기 장사하다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 그렇지. 체포동의안 그거 막 할 때 단식 농성하고 할 때 아유 저 관두면 내가 대표 대행 그거 안 됐잖아. 안 됐죠. 계속 넘보는 거야 이 정청래가.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해갖고 서울시장 나가고 하려고 끝났지. 저는 정청래 이제 끝났다고 봐요. 끝났다. 어디다 써먹어. 이제 그것도 못 하고 이제 그 자리를 김민석으로 그냥 가져갔고. 김민석이 딱 그 자리를 가져가 버린 그냥 거야. 완전히 대체를 해버리고 보세요. 이재명 입장에서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운동권 아류를 믿었는데 이제 본류를 믿어야 되겠다. 역시 아류는 안 되네.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지. 지금 뭔가 자기 뒤통수 칠 것 같은 딱 느낌이 딱 강하게 오고 하니까. 건국대 뭐 조국 통일위원장보다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낫구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벨이 다르잖아. 이 맞아, 운동권 맞아. 내에서의 그 직위가 총학생회장과 이거와.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국회나 이런 거 신경 잘 못 쓸 때 정청래 뭐 최민희 둘이 뭐 거의 뭐 쇼를 해놨으니까. 원맨쇼 해가지고 욕만 엄청 쳐먹고. 짜증 나는 그거 투표율 떨어지고. 그렇지. 전당대 투표율. 그렇지. 그 정봉주 뭐 명팔이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신경 쓸 것도 많은 상황에서 일단은 한동훈 대표 만나서 할 때 이거 많은 준비를 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은 많이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어제 큰 틀을 생각하면 뭐 어떻게 뭐 모든 게 다 합의가 돼서 뭐 탁탁탁 나오겠어. 당연히 안 나오지. 나올 근데 게 없고요. 제가 좀 어제 아쉬웠던 거는 일단은 뭐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금투세 부분은 최소한 내년권 유예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거 정도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나오더라. 아마 그렇게 되긴 할 텐데요. 네.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그 준비 없었다는 얘기가 그거 정도는 해주고 딱 갈 정도로 이게 돼야 되는데 본인 수차례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회담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뭔가 합의를 하기 힘든.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차상병 특검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에 대한 뭐를 얻지 못하면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빈손으로 가면 또 욕 먹으니까 아마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진짜 금투세만 유예하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야너 나가서 뭐 했어 이제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도 결국 고용 사장에 불과해요. 대주주는 개딸입니다. 개딸은 언제든지 사장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장 바꿀 수 있는 개딸.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분들은 야, 그 최상병 특검 그거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또 이거 얘기하는 분들 많더라고. 진짜 그거라도 그럼 줄 수 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아까 어떤 언론에서는 뭐 철회하기로 최상병 특검 추진하고 철회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서 당에서 이례적으로 또 그거 아니라고 반박 공지를 냈어요. 네, 맞아요. 그 공지 저도 봤어요. 적어도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제 지도부에 속하신 분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 다만 아직까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제대로 시작됐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의총 자체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똑부러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ING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ING냐? 그건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를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나 그거 그렇게 한다. 내가 얘기한 건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 특검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뭐 당내에서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동훈 대표는 그거를 설득하는 입장은 변함없이 콘크리트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측에 그러면
그럼 거기 지금 이 문제가 많은 최상부특검 법안 그 철회하고 다시 합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재명 대표도 또 보니까 하고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올라와 있는 세 번째 법안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 철회할 거냐? 그렇지. 답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건 그걸 아니라고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 민주당은 제3자를 국회의장으로 생각하더라고. 국회의장이 뭐 제3자야. 국회의장은 거기지. 원식. 그러니까 뭐 어쨌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얘기들 일단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예. 지금 뭐 거의 적으로 간주하고 싸우는 전쟁터 같은 정치판에서 일단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그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건 분명히 네. 그거는 좀 이해를 하나. 좋은 장면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제 그 회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관련된 얘기들은 뭐 했습니다만 계속 문제가 된 결국은 이제 개헌 문제예요. 일단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 저 계엄령 준비한다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계속 나왔었잖아요 지금까지. 뭐 여기저기서 그냥 일단 김민석 최고위원이 시작을 네, 했고요. 그렇죠. 예, 몇 명이 받았죠. 받았죠. 근데 그 받는 것만 해도 그때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썰 하나 얘기하고 마나보다 해서 이렇게 파급력이 없었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 좀 얘기가 다르잖아. 그래서 제가 김민석 최고가 정청래자를 그대로 넘겨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뭐 김민석 최고가 이렇게 던질 수는 있어요. 뭐 그렇게 본인이 뭐 85년 어목한 시절에 뭐 서울대 총학생회장하면서 자기 학생운동 했다고 그 40년 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학생운동 히읗자도 안 해본 사람이 맞다 하면서 지금 이거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도부 내에서 이 얘기를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의 머릿속에 이게 입력이 됐단 얘기라고. 근데 사실 계엄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그래 계엄 이게 아니잖아. 계엄의 정의. 네. 마샬로 아닙니까? 예. 군대에 의해서 사법하고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는 경비 계엄은 너무 좀 그렇고 비상 계엄을 얘기하잖아요. 전국 비상 계엄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엄 사령관이 사법하고 행정을 모든 사법 행정을 총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80년 5.17 조치일 겁니다 아마. 그 5.18 전날 소요 사태가 있으니까 그때 발동한 게 저는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4년 전에 있었던 계엄을 떠올릴 수 있는 의식 수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진짜 약간 44년 전에. 아니 이게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뭐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게 유지가 뭐 군에서 그 오케이 콜 이거 하겠어요? 아니 뭐 현실적으로 그 계엄 사령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뭐 하면 하는데 지금 상황이 계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거야말로 그냥 그는 이제 정의가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사회 저 질서 유지가 안 될 때 군인이 총 들고 막 길거리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정부에도 막 다 서 있고 뭐 이 얘기예요 뭐 지금.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전부 체포하고 뭐 이럴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 현실 아까 이게 상상 자체가 안 돼서 상상이 안 되잖아 지금. 우리가 무슨 뭐 드라마 옛날 드라마 틀어주는 그거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이덕화 나오고 뭐 이거 있잖아 제5공화국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가 있느냐. 그럼 2016년도에 계엄 문건 뭐 이거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죠. 탄핵 때. 맞아요. 그때 한민구 국방장관 당시 중심으로 해서 군 관련 군과 뭐 국방부 이쪽에서 소요 사태에 대비한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한 그런 문건을 만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이제 어떤 내라는 뭐라든지 이런 거는 다 무혐의가 났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요. 민주당 사람들은 하나만 얘기하더라고. 이게 탄핵 기각이 되면 이 진보 쪽 사람들이 이거 불복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참에 친위 쿠데타처럼 야 니들 뭐야 이러면서 싹 엎어버리고 뭐 국회의원 체포구에서 뭐 저 출석도 못하게 하고 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는 이 탄핵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 버리고 그대로 군정으로 간 다음에 뭐 보수 정권이 계속 집권은 뭐 이 얘기더라고요. 그건 뭐 소설에서도 쓰기 좀 민망한 건데. 그러니까 뭐 5.16이 한번 더 난다는 얘기지.
근데요 거기 문건을 더 보면요 보수의 반발에 따른 사회 혼란에 대해서도 대비한다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대통령이 바뀌니까 네. 보수가 이제 막 집회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당시 태극기 집회 뭐 그렇지, 많았으니까 그렇지. 거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용되냐 기각되냐 뭐 이 기각되면 하고 인용되면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아시죠? 이해했어요. 우리 다 이해가 가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딱 하나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지. 당시에 태극기 집회 탄핵 인용돼 가지고 태극기 집회하면서 그 보수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4명이 죽었어요. 아시잖아. 맞아. 그런 사태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쓴 걸 보고 이 사람들 내라는 뭐야? 박근혜 탄핵을 무효화시키고 헌정을 중단하고 뭐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야 지지율이 이렇게 꼬꾸라지고 뭐 하는데 국방장관을 고등학교 선배로 바꿨네. 이유도 없는데 네. 경호처장 하던 사람을 시켰네. 야, 계엄이야. 계엄이네.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요. 그래서 아까 사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그렇죠. 어쨌건 공당의 국회의원이 거기다 이제 이번에 최고위원까지 된 사람이 그런 아무 근거 없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지만 지금 거대 야당의 대표가 얘기를 했다는 건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 모두 발언 자리에서 공개 딱 그것만 공개하는데 그 얘기는 뭔가 굉장히 설복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원 국방부 장관 이제 후보자가 무슨 그 얘기를 한 거에 대해 녹음 파일이 있건 뭐 아니면 그걸 들은 사람이 있건 그렇지.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뭐 군내 막 그러니까 충암고등학교 출신 막 장성이 뭐 한 어디서 한 뭐 20명 정도 되고 뭐 일군 사령관이랑 뭐 해갖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뭐 전국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잖아요. 그럼 당대표가 이게 개별 의원들이 그래서 계엄할 수 있다는 그런 소스가 있어. 그 뭐야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당 대표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야 당 대표 회담에 모두 발언해서 계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면 굉장히 뭔가 신뢰할 만한 소스, 증거 이거를 던지고 하던가.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 딱 하는 거고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첫째는 이재명 대표도 정보를 듣고 뭔가 본인을 보좌해주는 사람들의 그 깊이가 대단히 얇구나. 우리가 171석 대선 후보 당대표 2번, 국회의원 재선, 성남시장 2번, 뭐 경기지사, 대단하다. 재판 4개 받고도 아직도 살아있고 대법원 가서 뒤집히고 불사전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더라. 실제로는 너무 상당히 많이 비어 있다. 제가 가서 얘기를 해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을 너무 이렇게 막 우리 못 이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맞아요. 허술하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학생 운동권에 대해서 이 부채 의식을 갖고 있구나. 김민석 의원한테 설복이 됐다는 전제 하에 제가 그냥 혼자 소설 쓰는 건데요. 설복이 되는 것도 코미디긴 혼자 한데. 이 스토리를 하나 만드는 건데 소설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저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건데 본인이 나이는 82학번 나이인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렇지 안 그쵸?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뭔가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나는 그때 사시 공부해가지고 사시돼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참여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그다음에 내가 그거 못했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를 해줘야 한다는 뭐 역보상 심리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계엄론 얘기하면 나도 동조함으로써 마치 그 당시에 학생도 조금이라도 했었던 걸로 쳐줄래? 그래 너 까방코 한 2개.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거기다 갑자기 계엄 얘기를 해버리는 이 무지성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의 계엄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저렇게 서슴없이 한다는 것 자체에 제가 어제 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저거 딱 나오는 순간 이재명 대표 여기서 딱 기스 났고 수준 다 보여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게 만약에 진짜면 우리도 막아야 되니까 그래. 최소한 당 대표가 그런 얘기했으면 근거를 달라. 근데 또 대답은 없어. 오늘 민주당에서 아주 신박한 이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방송 여러 번 했잖아요. 어. 1번은 네. 아니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어. 그런 계획이 없다는 근거를 달래. 그게 제일 아무것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달라. 이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죠. 제일 없는 어려운 거니까. 거잖아. 한 거는 증거가 있지. 네. 그러니까 정 얘기하는 게 알리바이 아니에요, 부재 증명. 네. 근데 이거는 부재 증명하고도 관련이 없어. 안 했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 장소에 없었다는 거 증명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뭐 그렇지. 담당자 컴퓨터 까가지고 로그 기록 다 보고 아 이런 문서 안 썼구만. 뭐 이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만약에 컴퓨터를 국방부 장관 컴퓨터를 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대통령부랑 뭐 통화 기록 다 까서 해서 봐 없잖아. 그래도 그거 지웠겠지.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올 얘기할 거 아니야. 뭐 자석으로 해서 가우스 뭐 기법으로 뭐 했네.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 네. 더 황당한 거는 어. 혹시라도 그럴까봐 방지 차원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웃겼어. 그거 저 이제 퇴로인가요? 몰라. 그러면서 오늘도 뭐 그런 류의 제보가 있다. 뭐 그 제보를 공개를 하든가 그러면 최소한. 아이, 저쪽은 제보 수준이 낮잖아. 뭐 교도소 동기 뭐 이런 거잖아. 구치소 동기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형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걸 걸러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어쨌건 그래도 야당 대표가 됐다면 네. 굉장히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가? 근데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두 개예요. 자, 놀래서 그럴 수는 있다고 쳐. 네. 워낙에 의식이 80년대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도 전두환이 살아있는 어딘가 살아있는 것 같고 막 군이 언젠가는 나를 그렇지. 급습할 것 다시 뭐 같고 어디 숨어서 내게 도청 장치가 있는 것 같고 네. 막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막 그렇다고 쳐. 자, 그 다음에 이걸 왜 발전을 시키냐? 1번이 아까 말씀드린 탄핵을 위한 빌드업. 그거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추미애가 했던 거랑 비슷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추미애가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막 탄핵 맞아 뭐 개헌 뭐 한다는 썰이 있다 뭐 그래서 했던. 뒤집을 것 같다. 그건 이제 탄핵 징후가 농후하고 이미 그때가 11월이에요. 11월. 네. 우리가 태블릿 PC 얘기 나온 게 10월 24일로 저 기억하거든요. 네. JTBC. 네. 대통령 국회 가서 LGNC하고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기억나. 맞죠. 그 야구장에 있었거든 그날. 맞아요. 그 국회를 갔단 말이에요. 낮에는. 네. 그래서 뭐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네. 그랬다고. 그렇죠. 그거 하다가 이제 저녁에 JTBC에서 그 방송이 나오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뉴스룸에서 저 태블릿 까고 그 태블릿 터지고. 까고 그렇지. 제가 그때 LGNC 그 플레이오프인가 준플레이오프인가 가서 음. LG가 박살나는 걸 보고 있는데 전화를 받아서 안 들리는데 다음 날 아침에 출연해서 뭔지 모르고 끊고 저녁에 알았어요. 그랬구나. 하여튼 그런 상황하고 지금 갔냐. 네. 그때 최순실 급거 귀국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맞아, 기억나시죠? 맞아. 네, 맞아요. 네. 그도 공항 막 가고 막 그런 거 주말에 왔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맞아. 진짜. 그때랑 지금 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근데 그거 빌드업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볼 땐 이게 나라냐 뭐 이런 말 하고 싶을 것 같아. 왜냐하면 1심 그렇지. 곧 나오잖아. 10월에서 늦어도 11월 초에 나오는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그거 하고 싶은 말이 아까 나온 그 말. 이거 완전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 말. 그 얘기 하려고. 그 얘기 하려고. 1심 유죄 나오면 그 얘기 하려고. 참 저도 그래서 제가 제 머리로도 생각해서 형님 말씀하신 그 두 개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는 가지고 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그렇게까지 지르는 건 여기서도 지금 오늘 우리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최근에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보수 내에서도 그리고 여론조사도 굉장히 낮으니 요걸 가지고 해서 바람을 해서 어떻게 대통령 탄핵하려고 하는 그 밑거름으로 좀 써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요즘에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보수 내에서 위상도 고려를 해서 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근데 너무 이게 많이 이재명 대표의 아니요, 생각 맞아요. 네. 맞다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말하는 이 뭐라 그러지 수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 시각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숙고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즉흥적일 수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재판 4개 받고 전당대회하고 단식도 하고 뭐 코로나도 걸리고 언제 생각을 해요? 솔직히 안 그래요? 빡세긴 빡세요. 아유, 그 하나만 해도 힘들어 재판은. 나이가 아니. 60이 넘었어. 그렇지. 한국 나이로. 그러면 뭐 알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래 숭숭숭숭 구멍이 뚫리는 그 경우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사법 리스크 1심 판결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대선이 당겨주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원하는 목표야. 게 그거죠, 결국. 그게 목표예요. 그게 어. 나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확 쓸고 나갈 정도의 어떤 급변 사태. 메가톤급 급변 사태. 그럼 바로 나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됐잖아. 아, 그렇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급변 사태만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그냥 발언으로 나온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딱 나오잖아. 이게 무슨 독재 근거도- 국가냐? 뭐 이거 완전 독재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독재 국가 아니에요? 여기서 1심 뭐 대법원도 이게 뭐 조작된 증거. 요새는 조작된 증거라는 말이 나와요. 조작된 증거 그죠, 맞아. 그걸 많이 하더라고. 조작. 증거는 법원을 있으니까. 대놓고 깔 수는 없잖아요. 검찰은 막 그럴 수 그렇지. 있어요. 증거 조작했다 할 수는 그렇지.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 되게 심한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김병주, 이현주 이렇게 그렇지. 뭐냐 없는 죄를 만들어 유죄를 내리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거다. 이게 확실한 있잖아요. 유죄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하면 없는 죄를 만들어가 너무 나갔다 싶으니까 어.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잘못이 가로하고 검찰이 조작한 증거를 법원이 판사가 잘못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조작된 걸 모르고 판사는 관장하게 능동적이진 않아. 최소한 조작된 증거에 속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조작된 증거를 만든 검찰이 또 나쁜 놈이야.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더라고요. 결국 거기가 나쁜 놈이어야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무조건 검찰이 나쁜 놈이야. 법원에 뭐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거 되받고 맞으면 안 되니까 법원 비판은 최대한 하고 법원은 그렇지. 어떻게든 뭐 판사 뽑기 쉽게 해줄까? 뭐 이런 거 그렇지. 자꾸 하려고 그거지. 그러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당근도 줄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독재라는 단어를 막 여기저기 쓰잖아요. 검찰 독재라고 네. 했다가 아까 이거 완전 독재 국가 아니고 그러면 검찰 독재를 해서 계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검찰에서 군부 군으로 독재. 넘어가는 거지. 독재 앞에 군부 독재로 가는. 군부 독재는 많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뭐 어. 그 주로 그랬죠. 근데 뭐 검찰 독재했다가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독재 국가냐는 거야. 뭐야? 그냥 어쨌건 자기가 대통령 될 때 뭐 하면 다 독재 그래서 어떻게든 뭐 이것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옆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요즘에 어제 그 보고 저도 계엄 얘기가 딱 그 하면 꽂혀서 요즘에 이제 민주당이 분위기가 썩 좋진 않잖아요. 저렇게 압도적인 다수석을 갖고 있어서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지. 솔직히 요즘에 민주당이 그나마 반사역 보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보수 내부에서 비판적 시가 많아지는 거, 뭐 예. 의료 문제나 이런 것들, 예. 그거를 올라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탄핵 뭐 어쩌고 얘기가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보수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아무리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한다고 지금 탄핵이들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절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탄핵이란 단어가 어떻게 함부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일반 명사처럼 돼가지고. 아니 뭐 맨날 탄핵하니까 뭐 검사부터 뭐 지금까지 뭐 이 수틀리면 탄핵이잖아요. 헌법에 나오는 탄핵이란 말을 쓰는 거가 거의 없었고 그렇지. 탄핵이란 단어를 제가 많이 들은 거는 사극에 나와요. 사극에 그렇죠. 뭐 대제학을 탄핵하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어떤 의견을 비판할 때 그것을 이제 거부할 때 탄핵이라는 단어를 그렇지.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직을 뺏고 하는 이 탄핵은 사극 이외에는 본 적이 없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민생 관련 얘기를 외면만 하면 또 자기 골로 가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호응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것만 호응하다가 저기 법원 1심 판결 나오고 자기 다음 출마 못하고 큰일 나니까 뭔가 뒤집을 얘기도 해야겠고. 그러니까 민생을 얘기하다 개헌까지 얘기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요.